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만난 의미 치료, 제가 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 속에는 제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저의 너무 아픈 과거의 경험이 나와서 제가 잘 낭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온 의미 치료, 그리고 저를 살리고 제 내담자들을 살렸던 의미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빅터 플랭클과의 만남을 얘기하려면 부끄럽지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24살, 가장 추웠던 겨울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일러가 얼어 터지고 온수가 나오지 않았던 영하 3도 옥탑방으로, 대학 입학 후부터 혼자 살면서 외로움, 가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증폭되면서 우울한 감정이 제 삶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투병과 죽음은 그 우울함에 불을 지폈지요. 삶은 허무했고 살아야 할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신께 따져보기 위해서였지요. 이 고통을 왜 저만 겪어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죄도 짓지 않았고 매일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까? 57 젊은 내 아버지는 왜 벌써 데려갑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을 왜 데려갑니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라기보다는 통성기도를 빙자한 원망과 비난 퍼붓기였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 거라고 결론 짓고 나니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어요. 살아낼 자신이 없는 나를 저버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내일도 이렇게 힘들 거라면 여기서 그만 끝내자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죽을까? 충동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처방받은 수면제 수십 알과 소주 반 병을 먹고 이불을 덮고 누웠죠. 그리고 몇 분 만에 아주 어두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위장이 찢어질 듯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찌르는 밝은 빛 때문에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7시. 아침인가? 여긴 어디지? 깨어난 곳은 다음 생의 공간이 아닌 제 옥탑방이었습니다. 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깨어났는데 저는 공중에 붕 떠 있었어요. 아래를 보니 죽은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속으로 소리쳤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할게요. 제대로 살아볼게요. 꿈인지 실제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깨어있는 제 영혼이 쓰러져 있는 제 몸속으로 들어갈 때 온몸의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고 저는 깨어났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역설적이게도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늘 죽고 싶다고 생각했으나 실은 간절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 배웠던 가스펠송의 한 구절이 반복해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신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다시 깨어나게 했을 때는 어디에 쓸 데가 있겠지. 어디에 쓰시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 의미를 찾아보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몸을 조금 추스릴 수 있게 되자 책장에 꽂힌 책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사놓고 읽지 않은 책,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였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의 깨달음은 저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의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찾아낸다면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빅터 프랭클의 문장이었습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생에서도 실수했던 그것이라면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겐 충족시켜야 할 의미, 실현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 있으며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말은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고 책을 읽는 내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책 속에서 만나는 문장들이 저를 어루만지고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과거의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고 미래의 나는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서 나처럼 마음이 힘든 사람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욕구가 제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저서들을 읽으며 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실현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겪은 시련을 가치 있게 하려면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 하루하루 의미를 찾으며 사는 삶은 저를 공부의 길로 들어서게 했고 박사과정 때 독일 학술 교류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독일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유학을 꿈꾸다가 아버지의 투병이 시작되면서 접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에 출근하지 않는 날엔 플랭클의 발자취를 따라 홀로코스트,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을 기행하고 글을 썼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기록을 연구하면서 의미치료는 죽음 앞에 선 생명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의미치료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고 슈퍼비전을 받은 것도 큰 배움이었습니다. 내담자로서 체험한 치유 경험은 상담자로 거듭나는데 꼭 필요한 수련 과정이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경험은 어릴 때 해외 입양된 친구들을 독일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입양인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혼모와 해외 입양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지, 내가 태어난 조국은 어떤 곳인지, 나를 낳은 부모는 누구인지 그들은 간절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의 뿌리를 모르는 원초적인 슬픔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입양인들을 상담해주고 한국에서 생모를 찾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미혼모의 자녀였고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미혼모들이 해외 입양을 선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미혼모 가정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모 교육과 심리 상담은 꽤 효과가 있었어요. 엄마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겠다는 목표가 생기면서 엄마와 아이는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연대 활동은 마더 마이 마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어서 미혼모 가정과 입양인들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입양인 친구를 독일 뮌헨역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나침판이 그곳으로 저를 이끈 것이었습니다. 낮은 데로 가자. 시련과 방황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자. 이것이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일지도 모른다.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교도소, 소년원, 성매매 여성들, 가출 청소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 삶의 지도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곁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사명을 찾아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재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400여 명의 교육생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제가 북콘서트와 같은 큰 행사를 하면 우리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엄마들이 단체로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제가 그분들께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멘토 두 사람은 빅터 플랭클과 이시영 박사님입니다. 빅터 플랭클의 저서들, 이시영 박사님의 번역서를 읽으며 의미치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과 함께 의미치료에 대해 공부하고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의미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